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결국 내란의 공범, 아니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자, 내란 수계의 조력자임이 밝혀졌는데요. 그냥 한패였던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이 나서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이 무슨 회개망측한 논리일까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왜 판단을 자신이 내리며 무슨 근거로 임명을 보류합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국회 몫의 인사추천권 행사인데요.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인 겁니다. 한 대행은 왜 이토록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누가 봐도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방해하고 지연하려는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야말로 내란 공범이나 할 법한 짓인 거죠. 더 두고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뭘 더 기다립니까? 진보 보수 정권을 오가면서 영달의 길을 질주했던 한덕수 총리가 영혼 없는 관료로서 마지막 종착역이 반란 공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8시 40분에 연락을 받고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 총리는 내란 수계 윤석열로부터 지침명령서를 수령했는데 총리는 그때 어떤 지침명령서를 수령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요 임무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8시 40분에 같이 연락을 받았던 조지호, 김봉식 경찰 수뇌부는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돼서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그 소속해 있는 과방위에서 그 과학기술부 장관은 연락을 전혀 못 받았다. 또 다른 장관들도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당시 한덕수 총리는 11명의 장관들에게만 연락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드러난 끝나지 않은 내란의 정황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무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이른바 블랙요원들의 복귀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접촉한 블랙요원 측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미복귀 요원 중 이른바 청주팀은 참모 하나를 부술 수 있을 정도의 C4 폭약을 개인당 하나씩 갖고 나왔고 권총은 각 팀별로 다르게 지급받았으며 탄창은 5개라고 전했는데요.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팀의 임무는 살상이 아닌 시설물 폭파였으며 작전 대상은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공항으로 청주팀 외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와 대구군 공항을 작전 대상으로 하는 팀도 따로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이와 관련해 질문했는데요. 민주당으로 들어온 믿을만한 제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그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공항 여기에 그 폭발 이를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 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에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지급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 5명 내지 10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 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 번 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집 명령 이게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제보의 취지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블랙 요원들이 다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광희 의원은 블랙 요원들이 복귀 명령을 받은 건 김 차관의 발표 다음 날인 25일 새벽 4시쯤이었다고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04시 15분에 작전이 취소가 됐고 무기는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고 해서 하고 일상 복귀를 하게 됐다. 그 잠수 탈 때니까 6개월 동안 연락 못 드린다. 제보자 말로는 펑펑 울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이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청주팀은 계엄 당일 판교에 대기했던 이른바 판교팀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면서 청주팀의 작전 시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언급했습니다. 즉 계엄 실패 이유를 대비했던 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확인되지 않은 블랙 요원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의 무기 반납은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는 방식이고 다른 팀이 그 무기를 확보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블랙 요원은 우리 군의 소중한 핵심 자산이라며 부당한 지시에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내란 숙의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조사단에 들어온 믿을만한 제보 중에 하나는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 블랙 요원들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청주 내수 기지 폭파 임무까지 부여받았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청주 내수 기지뿐만 아니라 대구에는 아주 중요한 군사 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청주, 대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임무가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동맹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계엄의 정당성을 넘어서서 한반도를 동맹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으로 돌입하려는 전시체제로 가려는
매우 음흉하고 위험한 의도까지도 포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라는 시점까지 임무하달했다는 것은 앞서 윤상현 의원 등 석동현 변호사 등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였다라는 그들의 얼토당토 않는 반헌법적인 궤변에 맞추기 위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